이민정책 문제 전문가 럽 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국이 코로나를 벗어나 정상화되려는 참이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관리, 이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국인들은 또 다른 코로나 때처럼 혹독한 상황에 처해지는 셈이다. 이런 식의 국경관리, 이민관리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적 대가를 좀 치르게 되겠죠. 22년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벌써 이제 중간선거 분위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여름부터. 거기 선거구가 크니까 하원 선거구가 우리 선거구의 한 3배쯤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인구가 3억 한 2, 3천 될 텐데 국회의원 수는 435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하원이 그럼 한 명당 한 60만 명, 70만 명 인구로 치면 거의 한 7, 80만 명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인구로 치면 한 명당. 물론 인구로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 3배, 4배쯤 되는 거예요. 선거가 크고 쓰는 돈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요. 자, 이제 살펴보셨듯이 참 난잡합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컨트리 랩 가수, 컨트리 랩 가수가 뭐 그 나이키 신발을 악마한테 헌정하는 걸로 해서 666켤레를 만들어 갖고 팔고, 뭐 옥스포드 대학, 랭카스터 대학, 요크 대학, 뭐 미국 대학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데서 저런 일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빙자해 가지고 그걸 또 증명서를 만들고, 증명서 없으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제어 장치를 막 들이밀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투쟁을 벌이고, 다음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또 저쪽에 들이미니까 투쟁 벌이고, 국경에 대해서 문제 터져서 투쟁 벌이고. 오늘은 다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전부 뭐냐면 이게 정신문화에 관계된 싸움이거든요. 이 정신문화에 대해서 세계대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면화 노골화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첫째,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정신문화 세계대전은 크게 나눠서 3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젠더평등, 역사말살입니다. 이 이슈는 쟤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핵심 테마입니다. 저쪽 애들이 정신문화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테마가 기후변화, 젠더평등, 역사말살입니다. 영어로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 다음에 gender equality, 젠더평등. 역사말살은 캔슬 칼처, 말살 문화, 말살 풍조, 뭐든지 다 말살해 버리는 거죠. 일단 기후변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얘들의 지금 거의 묵시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32년쯤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이것도 웃겨가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철딱선이 없는 미국의 극좌 그 젊은 여자 정치인 있죠.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OC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날은 연설할 때 12년 후에 지구 멸망합니다 했다가 다음 날 뭐 한 달쯤 있다 연설하면 10년 후에 지구 멸망합니다. 한 달 만에 지구 수명이 10년이 지구 멸망의 타임이 2년 줄었어요. 2년.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 그러는 거죠. Man-made disaster.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죄악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죄악이니까 개도 기르지 말아야 되고, 돼지도 기르지 말아야 되고, 젖소도 키우지 말아야 되고, 유구도 기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엄청나게 이제 그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방귀 뀌고 똥 싸고 이제 오줌 싸고 해서. 참고로 이산화탄소가 진짜 죄악이냐 이거죠. 지구가 전체적으로 푸르고 생명이 잘 자랐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때예요. 또 심지어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 정도 되는데 180ppm 이하가 되면은 식물이 멸종합니다.
지표면에 굉장히 많죠.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표면에 있는 게 뭐 산소, 뭐 규소 이런 게 많은데 지표면에 없는 원소가 하나 있어요. 탄소가 없어요. 탄소는요 생명체가 끌어당겨서 써요. 전부 미치게. 우리가 유기물질 그러잖아요. 유기물질의 정의가 뭐냐면 탄소를 낀 그 에너지를 함유하고 분해했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탄소를 낀 물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물질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뭘 구성을 해요. 우리가 나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길 가다가 가로수 멋있게. 그걸 이제 화학자가 보면, 야, 저 참 멋있는 탄소 덩어리다. 그거죠. 우리가 맛있는 밥, 짜르르하게 김이 흐르는 밥. 참 맛있는 탄소 화합물이구나. 저희 몸, 참 그 우아하게 근사하게 빠진 탄소, 탄소로 조직화된 물질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탄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다 땡겨서 쓰는 바람에 지표에는 탄소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어디에 탄소가 있던 거야? 생명체에 있든지 생명체가 쓰고서 뿜어낸 거. 동물이 이제 뿜어내죠. 숨 쉴 때. 식물도 숨 쉴 때는 탄소, 이산화탄소 뿜어내죠. 그게 대기에 있고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순환시켜서 쓰는 거예요. 생명체가. 근데 이산화탄소가 왜 죄악이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하고 기후가 같이 춤을 춰요. 그래프를 보면. 얘들이 인과관계를 바꾼 거거든.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가 올라갔다는데 기후가 오를 때가 돼서 올라가면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명활동이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거지 이산화탄소가 그 변화했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의 도치예요. 이게. 기후는 왜 바뀌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자전축, 지구의 이심률 그런 근본적인 지구과학적인 측면의 변화에 플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엄청난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 사이클에 대한 설만 있지 확증된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것이다지. 그래서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얘기죠. 기후변화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기후변화는 항상 지구가 사이클을 그려왔어요. 제가 전에 사이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들요 기후변화 얘기하는 애들 딱 사이클 쓰면요. 최근 것만 씁니다. 심지어 1800년대 것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1800년대부터 급증나는데 1800년경부터. 그때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기후변화를 보면 이게 일치를 안 해요. 심지어는 기후가 중간에 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이게 언제부터 일치 추세를 보이냐면은 최근입니다. 최근 한 4, 50년? 그러니까 기후에 올라가는 거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같이 간 게. 이게 미세하게는 좀 떨어져서 움직였어요. 105, 60년은. 그러니까 얘들은 굉장히 좁혀서 그걸 보여주는데 기후변화는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산화탄소 양의 변화는 그 사이클 폭이 10만 년 주기, 4만 년 주기 이래요. 그 고기의학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문명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죄책감을 막 키워주는 거죠. 그럼 노림수는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할 때 중국은 딱 2030년인가까지 열애잖아. 중국은 키워주고 서방은 침체시키겠다는 거예요. 노림수는. 얘들 용어가 있잖아요. 기획된 불경기. 글로벌리스트 용어. 기획된 불경기. 플랜드 리세션. 글로벌리스트 용어. 그레이트 리셋. 리셋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심장 정지시키고 이번에 코로나 전면 록다운처럼 꼼짝 마. 집 밖에 나오지 마. 지금 영국에서 이 좌좀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백인 중에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이거나 트랜스젠더거나 게이만 집 밖에 나와라 이거예요. 호모거나 동성애자.
나머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이 영국 좌좀들이 그걸 해요. 그런 주장을 해요. 이 정도로 뻔뻔해져 있어요. 집 밖에 나오지 마. 그게 리셋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를 심장을 멈추게 하고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경제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옛날부터 쓰던 용어예요. 얘들이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홍석현이가 리셋 코리아죠. 그래서 홍석현이 그때 그 뭐 대선 나온다고 하면서 리셋 코리아를 주요 주제로 삼아서 제가 그때 뉴델리 주필할 때 글을 한번 쓴 게 있어요. 야, 건방진 사람아.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의 심장을 인공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뛰게 한다 그래? 당신이 심폐소생술 전문가야? 리셋이 심폐소생술이거든요. 심장 강제 정지 이후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하는 거. 그게 리셋이에요. 건방진 사람일세. 그러고 제가 한번 되게 들이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얘들 기본 용어예요. 플랜드 리세션, 기획된 불경기, 그레이트 리셋, 뭐 리셋 코리아 이런 용어들을 써요. 이 와중에 관련자들, 앞에서 심부름하는 관련자들, 대표적인 게 엘고어죠. 이 녹색 사기국으로 떼돈을 법니다. 전기버스로 떼돈 벌고, 전기버스 중국제 수입해갖고 여기서 적당히 조립한 다음에 국가에서 어마무시한 저거 받고서 폭리 취하고 태양광 패널 건설한다고 또 떼돈 벌고 풍력한다고. 지금 바이든도 바다에다가 전부 그 흉물스러운 풍차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오프쇼어 그 윈드팜, 걔들 윈드팜이라 그럴 거예요. 그거 바다에다 풍차 막 세우는 거. 이 제일 많이 떼돈 번 건 엘고어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장사한 건 엘고어가 2000년인가요? 그 대선 때 끝나고 나서 재산 200만 달러 있던 사람이 지금 재산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1억 달러. 한 1000억 벌은 거예요. 뭐에서 벌었냐? 여기저기 가서 강연하고 책 쓰고 뭐 기관 만들어서 거기서 이사 월급 받고 뿐만 아니죠. 엘고어 페이크 미트, 인조고기 떼돈 벌었죠. 가만히 보면 기후변화는 이게 기독교 종말론을 기후 종말론으로 대체한 거예요. 이 그 공산주의가 보면은 말하자면 그리스 종교,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나 카톨릭에서부터 그 체제를 갖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거죠. 셀이라 그러면 교회나 이런 데서 쓰죠. 구역장, 구역을 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공산당 세포 조직 셀. 그게 교회 용어예요. 구역. 그러니까 신도들이 가까운 신도들이 모이는 소수로 모이는 단위. 그걸 셀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서양에서는. 그 공산주의 용어에 공산당 용어에 세포 조직 셀 같아요. 용어가. 이 기독교 종말론을 기후 종말론으로 바꿔낸 거예요. 이게 얘들이. 그래서 종말론을 떠들어 버리면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개돼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영적인 차원의 어떤 종말론이 아니면 기독교 정도 되면 특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그건 제가 시비를 못 걸어요. 근데 그거를 사교식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기독교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 종말론이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종말론이 굉장히 그 사람을 개돼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너는 나로부터 이 종말이 닥치는데 그 종말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로부터 구원받아 이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돼지가 돼요. 이게.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죠. 결국은 그 자본주의 필멸론이잖아요. 이제 걔들 용어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자꾸 높아지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라는 건 이겁니다. 자연자원과 상품 사이에 겹겹이 꼬이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나탄자루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쳐갖고 그걸로
뭐 깎아서 나무 숟가락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낫은 대장간에서 만든 뭐 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허접한 철광석광석에서 해갖고 진흙으로 만든 그 롤을 가지고 또 나무 팬 거 가지고 저거 하고 그러면 결국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와 이 그 숟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철광산과 대장간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층위가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품과 자연 사이에.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쓰고 있는 제품 가만히 보세요. 멀칭한다 그러면 쫙 저기 비닐 쫙 깔죠. 멀칭용 비닐 또 따로 있잖아요. 뭐 저거 짓는다 그러면 탁 파이프 해갖고 전부 짓죠. 그 다음에 트랙터 몰고 다니죠. 경운기 몰고 다니죠. 농약 저기 농약 펌핑하는 것 저기 그 컴프레서 실어놓고 농약 그거 차로 몰고 가서 뒤에다 그거 돌려서 농약 치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게 중국서 만들어진 부품 뭐 어디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다 섞여 있는데 마지막 자원까지 내려가려면 거기에 끼어 있는 게 층층 시야로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층층 시야로 끼어 있는 이 복잡한 분업 체계가 그 몬도간의 아비규환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되는 시장, 걔들은 몬도간의 아비규환으로 보니까 시장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굴러가다가 삐끗하고 자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컨트롤 안 되고 그 자빠질 때마다 점점 더 크게 자빠져서 처음에는 발가락 좀 삐다가 그 다음엔 발목 나가고 그 다음엔 정강이 나가고 대퇴부 나가고 고관절 나가고 여기 나가고 그래서 결국 꼼짝도 못하게 다 자빠지는 그런 종말이 온다. 이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주기적 대공황의 악순환 과정이에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주기적 대공황의 악순환. 종말론이 일종의. 이 과정에서 자기 한 몸 외에는 팔 게 없는 자기 한 몸의 노동력 외에는 팔 게 없는 존재.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인데 노동력 외에는 팔 게 없는 존재가 가만히 안 있고 점점 더 깨서 혁명을 해서 이 계급사회를 철폐하는 최종 계급 투쟁을 벌인다. 이런 뭐 근사한 그러니까 최종 계급 투쟁 이게 심판의 날 아닙니까? 심판의 날 기독교에 같아요. 구조가. 근데 기독교랑 다른 점은 기독교의 어떤 목사도 내가 심판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사교적인 목사라도. 아마 구원파도 그런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혹시 기독교 성직자 중에요? 난 기독교 신앙심 깊은 분들이 종말론 믿고 심판 믿는 거 저는 극도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직자가 내가 심판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건 100% 사교입니다. 그걸 안다는 얘기가 구원자란 소리인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얘들은 종말론이에요. 기후변화에서 인류가 종말을 하는데 내가 그 비밀을 알아.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춰야 돼. 지금 문명을 스톱시켜야 돼. 심장을 멈춰야 돼. 그레이트 리셋. 기획된 불경기. 그거 반대하는 놈.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개돼지 만들어서 머리를 확 마비시켜 버린다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사교 체제. 사교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고 내가 심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랑 이게 논리 구조가 같다니까요. 논리 구조가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두고 터커 칼슨이 작년 9월인가 작년 10월인가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 기후변화라는 거는 시스테믹 레이시즘 인종주의 죄책감을 하늘로 투사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좀 뭔가 가만히 보면 쟤들 시스템 공격할 때 전부 이 사회 공격할 때 인간을 공격할 때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뿌리 깊은 사회 체제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낙인 찍고 공격을 하거든요. 얘들은 기후변화라는 건 바로 그런 만능 낙인 공격용 방망이다. 그 도깨비 방망이. 그 소리예요 이게.
Systemic racism in the sky.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에서는 이걸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Lucy in the Sky with Diamond가 생각나잖아요. 존 레논의 노래. 하늘에 다이아몬드를 들은 루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은 LSD, 가장 강력한 마약 중에 하나인 LSD를 얘기한다. Lucy in the Sky with Diamond. 야, 니들 다 그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냐? Systemic racism in the sky. 아무튼 이런 식의 지금 투쟁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이 두 번째, 기후변화 두 번째 말고 젠더평등이죠. 젠더평등은 성과 가족에 대한 근본과 기준을 해체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들 식에 놀리면 8살이면 트랜스젠더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8살 난 우리 애가, 손자, 손녀가 학교 다녀오더니 할아버지, 저 고추 다른 남자인데요. 오늘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성인지 감수성 배웠고요. 성평등 배웠는데요. 저 여자 놀이 해보니까 여자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부터 저도 트랜스젠더 해서 여자로 바꿔볼까 해요. 애가 그렇게 말하면 존중하고 병원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얘들 주장 그겁니다. 농담 같죠?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사회가 문화가 난잡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 성적 감수성의 방향이 좀 혼란될 수도 있어요. 그 미성년자일 때. 근데 이거를 이론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떠들고 텔레비에서 나와 떠들고 뭐 엔터 연예계에 나와서 떠들고 하는 뭐 담론가,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뒤에서 그걸 쪼물락거리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이게 있는 거죠. 사회가 전면적으로 주저앉는 거니까. 한국에도 페미니즘 탈을 쓰고 침투한 지 오래됩니다. 이거는 뭐 단적으로 저기 우리가 여가부의 그 영어 명칭 아직 빨리 바꾸라니까 국회가 나서서 그 영어 명칭 얼마나 창피해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젠더 평등과 가족부예요. 그거 아마 MB 정부 때 만들어진 이름일 텐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정도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고3까지 교육 내용에도 깊게 침투하잖아요. 애들 그 성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남자애들 보고 치마 입어보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뭐 화장품 발라보라 그러고 여자 목소리 내보라 그러고. 대중문화 요소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요새. 무슨 뭐 호모 게이가 그 자체로 굉장히 그 훌륭한 무슨 뭐 문화인 듯이. 저는 직접적으로 이 호모인 사람들과 뭐 관계는 없지만 되게 서양에서 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호모인 사람들이 젠틀하고 민감하대요. 그 성향이. 그래서 그 여성 중에 이 호모 남성하고 성적이지 않은 그런 그 친구 관계를 깊게 맺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너의 개인적인 거고 그걸 가지고 그거 자체가 무슨 커다란 무슨 진보인 양 그거 자체가 커다란 해방인 양 그리고 그걸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무슨 커다란 박해인 양 그거 그 구역질 나는 코스프레는 하지 마라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남녀 정상적 커플이 만나서 애 낳고 애 기르고 이거를 상당히 염두에 둔 오랜 제도인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남녀 커플만이 아니라 우리도 커플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고 튀어나와서 우리도 커플이니까 입양할 수 있게 해서 주장하고 튀어나오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은 정상적 남녀 커플을 위한 독점적 배타적 영역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호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서양에 비해서 서방에 비해서 한국이 이제 버텨온 이유가 한 3개쯤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동성애 학살 박해 역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해요. 저희 동성애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성애에 대한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요. 한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듣기에는 일단 박해를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이. 서양의 박해가 어땠냐면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프러시아
그 프레드릭 1세인가 2세인가는 자기 아들이 근위병 장교랑 바람나서 도망가니까 둘 잡아온 다음에 근위병 장교 귀족 자제인데 목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나치 때 목 잘라서 죽였고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처벌했고요. 영국 같으면은 컴퓨터의 아버지 알랭 튜링이 그 동성애로 기소당할, 그러니까 남창을 길거리에서 산 혐의예요. 기소당할 혐의에 걸리니까 이제 청산가리 묻힌 이제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죽었죠. 그래서 그 한 입 베어 문 사과가 지금 애플사의 로고라는 거 아닙니까? 설에 의하면 애플은 그걸 NCN입니다. 뭐 확인도 뭐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긴 그게 없다고요. 동성애 학살 박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박해 받았어요. 불쌍해요. 이제부터 우리를 다시 복원시켜 줘야 돼. 우리를 다시 거꾸로 훨씬 띄워줘야 돼. 이 말은 여기서 안 먹혀. 그냥 좀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일세 하고 그냥 넘어가 쿨하게. 그게 오히려 한국을 안정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기반.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전 세계가 막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부족해요.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싸워야 돼요. 이제 뭐 종교 신앙이 깊으신 분은 그건 죄악이야라는 논리고, 신앙적 그런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이런 좀 잡스런 세속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취향인데 그거 가지고 개념 있는 척, 진보인 척, 뭐 박해받은 척 그런 그 구역질 나는 코스프레 하지 마. 그게 하나. 그거 가지고 문화 뭐 띄우지 마. 그게 둘. 세 번째, 야 그거 저 결혼 민법상의 결혼 부부는 정상적인 남녀 커플을 위한 배타적 독점적인 영역으로 보호해 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이어지지. 왜 너희들 둘이 뭐 사는 거 자유고 둘 사이에 무슨 결혼에 준하는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있으니까 맺는 거 자유야. 근데 너희가 꼭 왜 그 민법상 부부가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건 좀 그 사람들 그런 그 정상적인 커플들을 위해서 좀 내버려 둬. 그것도 못 해주냐? 저는 그거예요. 딱 세 개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순수하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 대신에 저는 그런 셋을 지켜준다면 동성애를 하건 말건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니다. 나 신경 안 쓴다. 나도 내 할 일 바빠 죽겠는데 네가 어떤 성적 지향과 어떤 성적 취향 가진지 난 모르겠다. 저는 이게 도덕적 판단 안 해요. 그런 면에서. 그게 죄다 뭐 이런 판단 안 해요. 단지 깝치지 마라 이거예요. 깝치지 마라. 성향이 그런데 그 성향 자체를 가지고 뭐 크게 박해받고 있고 크게 보상받아야 되고 그 성향을 그 띄우는 게 무슨 큰 저기 그 뭐 문화적인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척하고 그런 건 좀 아니다 이거지. 그냥 성향이지 그게. 거기에 무슨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 조선 땅에서는 지난 2만 5천 년 동안 동성애자라 그래서 때려 죽이거나 목 잘라 죽이거나 패 죽인 적이 없어. 테러한 적이 없고. 서양은 그게 한 6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5, 60년 전까지. 나치가 동성애자라고 목 자른 게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만 단위예요. 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나치가 이제 그 사형, 그러니까 독일인 쪽, 그러니까 그 사형 방식이 기요틴으로 목을 자르는 거였거든요. 나치가 기요틴으로 목을 자르는 게 그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그때 목 잘라 죽인 동성애자 숫자가 꽤 돼요. 만 단위가 넘습니다. 5자리. 여긴 그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의 세 번째 역사 말살. 이건 이제 서양에서는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제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란 뜻이겠죠. 시스테믹 레이시즘.